근데 대개 이 저 암각화가 경상도 동부 지역, 울산, 포항, 경주 여기에 주축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고령에 한두 개가 나오고 남해에 한두 개 나오고 그 외에는 충청도나 경기도에게는 거의 안 나와요. 아무리 돌에 그려도 오래되면 비바람에서 돌도 허물어지고 선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비 안 맞는데 그려야 몇백 년, 몇천년 가도 계속 보존된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풍화장력이라는 현대 과학을 4,000년, 5,0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주 재밌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 4,000년, 5,000년 전에는 거의 저 밑에 사연댐 그 댐뚝 밑에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한 15리 정도밖에 안 돼요. 4km 내지 5km 그 정도 거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래를 그어서 잡고 일대 흩어져 살고 기도는 비 안 맞는데 하려니까 계곡 따라 계속 올라가 여기에 비 안 맞는 땅 바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릴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몇천 년을 가든 몇만 년을 가든 지워지지 않는 땅을 찾는다고 자기 딴에는 애를 썼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저게 집중됐습니다. 암각화는 저 시베리아나 또는 그 알타이 계곡 이런 데 가면은 몇십 킬로에 걸쳐서 100리, 200리에 걸쳐서 계속 그림이 여기 나왔다가 또 한참 올라가면 그림이 나오고 또 한참 올라가면 그림이 몇십 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 저 좁은 바위에다가 300개나 되는 그림이 집중적으로 그러면 세계적으로 여기에 뿌리거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에 인계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등재로 돼 있거든. 사슴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게 머리고 저 다리 2개 있고 이쪽에 다리 4개 보이잖아요. 네. 위에 비를 못 막잖아. 네. 그래 자꾸 해가 풍화자극배가 없어지고 희미해졌고 이쪽에는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네. 경사 심하니까 비를 안 맞거든. 그래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도 위쪽에서 저쪽 오면 네모골 마름모골 있잖아요. 네. 저런 거의 다 마모가 된 겁니다. 풍화자극으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풍화자극이 덜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했는 그 여근 같은 것을 세보니까 한 34개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기 이제 돌이 깨져 있죠. 네. 저거는 왜 저래 됐냐 하면은 일제시대에 해방되고 그때 쭉 이 동네 천전 사람들이 여기를 화장터로 썼답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암각화를 통한 기류의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방구대 암각화를 보고 방구대 박물관, 암각화 박물관을 보고 그 다음에 천전이 각석을 보고 갑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선사시대 울산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자라는 학생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 되었습니다. 네. 이름이랑 사는 곳을 먼저 말해주세요. 이름은요 윤경희. 네. 사는 곳 삼산동 네. 한학꿈에 그린 아파트. 오늘 기류의 인문학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 방구대 암각화를 저기 울산 박물관에서도 가보고 또 책으로도 보고 많이 봤어요. 여기 몇 번도 와보고도 이랬는데 저 그림이 봐도 도대체 그 설명이 돼 있어도 잘 눈에 또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양명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니까 그 그림들이 다 눈에 보이고 또 설명뿐만 아니고 또 상상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지금 참 좋았어요. 참 좋았던 게 물론 이제 울산 사람이면 이게 안각화 뭐 대충은 다들 알고 맛만 몰라도 이렇게 또 몇 번씩 아마 와봤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몇 번씩 와보긴 했는데 이렇게 양명학 교수님이 이렇게 정말 이 문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몰랐던 거, 듣지 못했던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잘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유익했고요. 또 정말 양명학 교수님 그 말씀이 그 성함만큼이나 강분하게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울산의 전통적 문화와 예술인데, 우리 울산은 그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약 2만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문화 유적이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 여러 요소를 처음에는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그 하나의 문화의 개별적인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울산의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는 이 강의도 울산의 문화와 역사입니다. 울산이 어떻게 하나의 독립국이 될 만큼 그런 땅이 될 수 있을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가? 독립국가는 아니라도 울산의 특이한 문화, 특히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나타나는 그 문화적인 요소, 역사적인 사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울산, 제일 멀리 올라가면 한 23,000년 전이 됩니다. 23,000년 전에 울산은 구석기 문화유적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살았던 울산을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쭉 하고, 점심 들고 난 뒤에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앞으로 오후에 갈 때 제가 합니다. 울산역이 있죠. 무구동 지나가지고 여기 울산역이 있는데 KTX 역사, 그 KTX 역사하고 KCC 공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장이 그 여기 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자동차 쭉 되는 주차장에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하 한 2m를 파고 내려가니까 그게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울산도 구석기가 있었다. 부산도 구석기가 발견되었고, 대구에도 발견되었고, 또 포항에도 발견됐는데 울산은 없었단 말이야. 울산 문화를 저가는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와, 딴 데는 나오는데 우리 울산만 속 빠지는 말. 그래,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못 찾아냈다. 틀림없이 있을 텐데 못 찾아냈는데 KTX 역사 문제 때문에 2010년에 그걸 발굴해 조사할 때 그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1페이지 위쪽에 있는 겁니다. 울산역 KTX 동쪽으로 2010년에 발굴했는데 여기는 지금부터 한 2만 수천 년 전 그때 구석기 유적이 나온다. 거기에 몸돌이라는 그 석기를 제작해서 바탕으로 밑에 놔놓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격지, 돌날 석기, 밀개, 걸개, 새부리 모양 석기, 망칫돌, 서경제 석기 등 구석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종류의 석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울산은 이제 도구 제작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도구제.
오늘날이 공장 생산, 그때 공장해야 기계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람 손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석기 문화는 석기 시대 사람이 사는 지역은 어디나 다 있거든. 요거는 울산만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가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남구 무고동의 옥현유역, 지금 옥현주공 3단지 그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발굴해 보니까 구석기 유적이 꽤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석기 내지 청동기 유적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잘하면 울산에도 구석기 시대가 나오겠구나 이랬는데, 그게 1996년쯤에 거기 발굴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구석기가 나온 거는 2010년이란 말이야. 그 10몇 년 전에 울산도 구석기가 있겠다 이것만 짐작을 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벼농사 문화, 즉 논농사 문화는 우리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받아들여와서 한국보다 일본이 논농사가, 벼농사가 먼저 되었다, 이걸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 흔적이 없어요.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 주변에 그런, 여기서 옥현주역이 나오는가 똑같은 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진짜 논이 없었나, 진짜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고 한국을 안 거치고 갔나, 거의 그럴 리가 없는데 모든 문화가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거든. 그런데 옥현주역이 딱 나오면 일본 오사카에 있는 것보다 우리 200년이 앞서 있습니다. 연대측은 알아인들아들아, 우리가 200보다 더 앞이다, 이 따물어라, 이런 식입니다. 원래 이 벼농사는 인도에서는 거의 7,000년 전에 벼라는 걸 심기 시작했고, 중국도 5,000년 전에, 지금 상해보다 훨씬 남쪽에 이 전당강이 있는데, 그 항주보다 이제 전당강을 넘어서 남쪽은 하모도 유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보면은 5,000년 전에 벼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적어도 5,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김해 대성동 유적에서 4,300년 전에 벽시가 나옵니다. 토기 속에 벽시가 나와. 그러면 벽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우리는 벌써 벼농사를 졌다. 4,300년이면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세우던 그런 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유적으로서는 4,300년 전에 벽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게. 또 다른 데 발굴은 그보다 더 오래된 벽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논 자체는 4,300년 전에 논은 없거든. 근데 한반도 전체로 울산이 이제 적어도 한 2,700년 전에 논이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논농사 문화보다 우리가 앞섰다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게 옥현유적입니다.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을 통해 신석기 문화의 가장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앞으로 이제 오해 가면 합니다. 이 폭이 한 10m 돼요. 폭이 높이가 한 3m 됩니다. 이 벽면에 한 300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300개. 어떤 그림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게 한 80개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물 그림이 193점, 사람 모습이 하여튼 14점, 각종 의로 도구나 수렵 도구가 11점, 그 다음에 실체 미상이 78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동물은 한 22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22종류의 동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은 고래야. 고래도 7종류의 고래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7종류의 고래 58마리. 1985년까지는 장천포에서 고래를 잡았고 86년부터 고래를 못 잡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천포에 고래 잡던 사람들을 1990년대 초기쯤 되는데 모시고 그 현장에 갔어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고래입니까? 하고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밍크고래고, 이거는 귀신고래고, 이거는 장수경이고, 이거는 뭐고, 황이 알아버려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몇천 년의 우리 조상은 오늘날 봐도 저게 뭐냐면 그 고래의 특징에 맞춰서 그림을 다 그려냈다는 거예요. 고래를 직접 살아는 사람은 저 멀리서 고래가 물을 뿜어 올려도 그 물뿜는 보다 조금 무슨 고래라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고기의 특징이 반구대 암각화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7종류가 되는 58마리의 고래를 전부 다 특색 있게 그려냈다. 그만큼 고래를 많이 그려내 놨습니다. 자, 고래를 왜 많이 이렇게 그렸을까? 고래 잡아먹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왜? 사슴이 한 마리 나타났다고 칩시다. 돌도끼나 돌창이나 또는 활을 들고 사슴을 잡으려고 뛰어간다고 칩시다. 청년 하나가. 사슴이 사람보다 빨리 뛰니까 늦게 뛰니까? 빨리 뛰죠. 겨울에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잡겠는데 뛰어가니까 이러니까는 쏴도 놓칠 거야. 어쩌다 다리가 맞았다 싶어가 앉아 잡으다가 저희가 피만 칠칠려고 도망가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 하루 종일 쫓아도 사슴 한 마리 잡기 어렵습니다. 이 신석기대 한 마을이라는 것은 한 마을이 대개 한 11명 정도 삽니다. 운막 하나 지어도 한 너댓 명, 이렇게 한 서너 개 운막이 하나의 마을이에요. 많이 사는 데가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마을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15명이 산다고 칩시다. 15명이 한 마을의 인구라면 그 중에 반은 여자죠. 반은 여자니까 사냥에 막 하루 종일 뛰다니지 못하잖아요. 여자는 사냥에 안 갑니다. 구석기 시대에 옛날에 했지만 신석기 시대에 하면서 여자는 농사 짓지 거의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7, 8명 중에 거의 또 한 반이 아들 아이란 말이에요. 애들 또 한 14살 되면 사냥하러 몰이하러 뛰어다니면 그 밑에 10살 이하는 사냥터에는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 한 마리 15명이 살아도 한 5-6명이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5-6명이 사냥을 해서 하루에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다면은 그 동네 15사람이 하루쯤 먹어지는 식량이 됩니다. 하루. 배불리 많이 먹으려면 하루까지도 못 먹고, 그래도 애껴 먹으면 한 하루쯤은 먹어지는데, 그 이틀날은 또 쫓아다니는 사슴 잡아야 됩니다. 계속 뛰다니면서 사슴 잡고, 그래서 못 잡으면 그날은 졸졸 굶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우리는 장천포 앞에, 개일 앞에 저쪽에서 바다를 봅니다. 요쯤까지 바다인데 옛날에는 이 바다가 어디냐? 여기가 태아다강 대공원이고 여기가 3호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올라가면은 구영이 있죠. 구영이 있고 여기 이제 범석 이밤이 있는데 이 일대까지 여기 요 일대까지 거의 바다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연댐 바로 밑에 여기도 바다가 들어왔다. 그 대신에 이쪽은 바다가 깊은 바다면 여기는 얕은 바다입니다. 지금 삼산동, 달동, 신정, 삼동, 사동, 오동 일대가 다 바다였고 우산항, 송정동 앞에 이까지도 전부 다 바다였단 말이에요. 이 수심이 얕으니까 고래를 훑쳐서 와야 돼요. 고래를 몰이를 합니다. 깊은 바다는 고래를 작살로 찍어도 고래가 물면에 싹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잡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훑쳐서 모리가 이 골짜기에 데리고 옵니다. 그럼 수심이 얕잖아. 작살로 찌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가 도망을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수심이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 그럼 사람이 그걸 막고 있다가 나오면 또 찌르고 숨 쉬러 나오면 또 찌르고 그러면 고래 한 마리 잡아지. 근데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은 돌고래를 한 마리 잡아도 그 동네 사람이 적어도 한 사나를 먹어집니다. 근데 큰 고래를 잡으면 10톤, 20톤, 제일 큰 건 한 30톤이 넘습니다. 그걸 잡으면은 동네 사람이 한 달, 2달 계속 먹어집니다. 한 달, 2달. 그게 어느 게 경제적입니까? 매일 사슴 잡는다고 뛰기보다도 고래 잡아가 놔놓고 하늘나만 배불리게 편안하게 먹다가 그 다음에 다 돼간다 싶으면 또 고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또 한 마리 잡으면 또 몇 달 먹고 훨씬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들이 잡아먹은 이 고래를 엄청나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각화에는 약 22종류의 다양한 동물이 그려있는데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멧돼지도 나오고 늑대도 나옵니다. 그런데 곰이 없어. 곰. 방구대 암각화에는 곰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박사들, 교수들, 고고학을 하는 박사들, 교수들 그거 모릅니다.
곰이 안 그려지는지 그려지는지 그것도 몰라. 사자나 코끼리는 그 시대 5천년, 6년, 4천년, 5천년, 6천년 전에 울산에 사자나 코끼리 안 사라진 거는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그게 안 그린 게 당연하고. 곰은 분명히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깊은 산에 들어가면 곰이 있었죠. 와글와글 했어요. 내 시대는 곰을 못 봤어. 내 시대도 강원도나 경북 저 산골짝 사람들은 내 나이 또래도 곰을 봤어. 근데 울산은 야산지대가 돼서 곰은 없었습니다. 웅촌 저런 데 들어가면은 옛날에 곰굴이 있고 저게가 곰바위라는 바위가 있고 다 지명에 거기 다 나타납니다. 근데 곰이 살았는데도 그 시대에 곰이 살아있었는데도 왜 곰은 안 그렸느냐 이게. 방구대 안각하에 그려진 그림들이 대부분이 잡아먹었던 짐승들이거든. 잡아먹었던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 그렸는데 안 잡아먹은 짐승은 안 그린다는 게. 곰을 왜 안 그렸을까? 곰을 왜 안 잡아먹었을까? 10분 동안 연구해가 10분 쉬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왜 곰을 안 그렸냐? 환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몽고 대평원을 지배하는 최고의 주자입니다. 최고의 왕이야. 근데 그 중에 왕이 되면 자식이 많습니다. 본처의 자식도 많고 두 번째, 세 번째 왕비들 밑에 자식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다음에 왕이 되면 본처의 큰아들이 다음에 태자가 되잖아요. 근데 당군신화에 보면은 환웅은 환인의 서자라 그랬습니다. 서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첩의 자식이고 내려신 거죠. 첩의 자식이 아니고 태자 이외의 모든 본처의 몸에 났더라도 태자가 아닌 모든 왕자들은 다 서자라고 한데 묶어버립니다. 근데 환웅은 가만히 생각해. 자기 형님이 다음에 대몽고의 추장이 되겠는데 자기는 평생으로 왕 못 하겠거든. 그랬잖아. 나도 왕할 때 없는데 한번 가보자. 말을 타고 한없이 해뜨는 동쪽 해뜨는 동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없습니다만 세계 지도에 보면은 몽고는 거의 대부분의 강이 북쪽으로 흘러가 바이칼호로 들어갑니다. 바이칼호로 들어갔다가 거기 다시 해서 저 시베리아 북극해로 흘러가는 게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거든. 그런데 몽고의 동쪽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 흐르날령 산맥을 틈새를 지나가지고 우수비 강이 되고 그 다음에 송화강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흑룡강하고 만나가지고 이 오츠크해로 흘러들어가고 태평양으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 말을 타고 계속 저기까지는 뭐 며칠 내려가겠죠. 딸려가지고 만주평양을 나오는데 물이 찰찰 흐르고 숲이 막 우거져 있고 어디 게나마 신선들이 와글와글하고 몽고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됐다 여기다. 그러고 돌아가세요. 가가지고 아버지요. 네. 걔저그 말 타고 말이죠.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 근데 열흘 건지 모르겠죠. 그거 아니면 땅도 넓고 숲도 넓고 짐승도 와고 진짜 살기 좋다. 그거 내 가가 내 나라 하나 만들게요. 그리 환인이 너 캐겠나? 왜? 중앙에 환인의 나라가 있다면 주변에 아들들이 만든 나라가 있으면 방패가 되잖아. 이 대제국은 튼튼하게 영원히 남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좋다니 가라 이래. 와가 보니까 들판은 늘고 농사는 짓겠는데 야 여기 살만하다 여기가 있는데 그게 토백이들이 있었거든. 적어도 한반도나 만주 지역에 사람이 산 것은 최소한도 50만 년, 60만 년 전에도 살았다고 봐집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에 가면은 연천 지역에 가면 남한강 상류, 임진강 상류 그쪽 지역인데 남한도 임진강이고 거기는 50만 년 내지 30만 년 전에 인류 구석기 지역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구석기 박물관에 있고 중국의 북경 옆에 주구점이라는 곳은 7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동굴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 서해 바다가 전보다 훨씬 낮아요. 중국을 오고 가는 게 훨씬 쉽게 다녔어요. 수심이 얕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당군족, 즉 환웅이 만주나 한반도에 오기 훨씬 전부터 한반도에 토백이들이 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토백이들이 가만 보니까 몽고에서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막 쫓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기도 우리보다 낫고 말을 타고 몰려는 떼거리도 우리보다 많고 물이 3천을 벌였거든. 3,000명이라는 그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3,000명의 민족 이동이라는 요새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야, 저 사람들하고 사업해가는 우리가 멸종당하겠고 교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곰을 숭상하는 한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상하는 한 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딸을 하나가 거의 아저씨요 그 몽골에서까지 온다고 욕하십니다. 우리 딸내미 이쁘죠? 당신 마누라 사가지고 결혼하지. 호랑이는 호랑이들은 또 교수님 들었습니다. 근데 환웅의 입장은 어느 부족하고 손을 잡아야 내가 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마늘과 쑥을 한 자리씩 주고 한 뭉필씩 준 겁니다. 이걸 먹고 돌물 속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석달 겨울을 벽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게. 그게 신화에 보면은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곰을 여자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곰을 믿는 민족의 딸을 your wife, 당신의 여자, 환웅의 여자, 당신 마누라, 그러니까 왕비가 되겠죠. 왕비로 만들어 주셔야 요 말을 그냥 여자로 만들어 주셔야 그러니까 곰이 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과입니다. 미식이다. 이래 된 겁니다.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는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은 신화로서 남고 전쟁에는 어떤 자기 포부 역사에서 진 사람은 되게 전설로 남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되게 설화로 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특이한 사람은 설화. 그래서 신화는 이긴 자의 이야기, 전설은 진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설화는 이것도 저거 안에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다른 특이한 어떤 일을 남겨둔 설화.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웅이 열흘 동안에, 100일 동안에 햇빛을 보지 말고 동물 하루지가 요 너 둘이가 들어앉아가 쑥과 마늘을 먹으라. 쑥과 마늘 먹고 열흘 100일 살아지겠습니까? 밥 안 먹고 호박도 안 먹고 감자도 안 먹고 옥수수도 안 먹고 쑥과 마늘 먹고 못 삽니다. 근데 왜 쑥과 마늘을 그냥 쑥은 우리의 위장을 약입니다. 한의학이 그때부터 있었다면요. 쑥을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져. 너무 굶으면 위장이 약해서 다음에 음식이 되면 장이 터져버려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쑥을 계속 먹으면 위장을 안 상하도록 해줘. 마늘은 뭡니까? 마늘은 모든 병원의 항제가 되잖아요. 마늘을 먹으면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제가 몸에 형성되기 때문에 병을 이겨냅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먹어라 했는데 호랑이라는 놈은 뭐예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잖아. 근데 쑥도 풀이고 마늘도 풀이잖아. 초식을 하라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초식 못하잖아. 육식을 위주하는 부족이 초식 위주의 음식만 먹고 있으라 그러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 부족의 아가씨는 일주일 만에, 100일이 아니고 일주일 만에 아이고 나는 막 여자 안 되시면 안 되지. 나는 못 살겠다고 쫓아나가 버렸습니다. 왕비 되는 거 나 포기한다고 쫓아나가 우선 너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곰은 어떻습니까? 잡식이거든.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죠. 그러다가 곰은 또 겨울 동면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래 식인 대로 만져가 쑥 3-7일 만에 3-7은 21일 3-7일 만에 환웅이 이제 초도 순시를 나갔습니다. 이 여자들이 옳게 하나 안 하나 이래 거의 하나가시는 가고 없어. 야 너 어디 갔노? 모르신다 가지만 안 오네요. 아 이거는 포기했구나. 니는 와 있노? 그래도 뭐 시킨 대로 한번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니는 내 말 듣게 돼. 곰을 숭상하는 요 부족은 내 말을 듣고 몽고에서 온 이 환웅족하고 화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여자를 그 남자의 여자 your wife 환웅의 여자 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당군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군족이 곰을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곰은 우리 어머니의 화신이고 할머니의 화신이고 증조모 호조모님의 화신이거든. 우리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랑이도 잡아먹고 표범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늑대도 잡아먹었던 그 방구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는 사람이 곰은 아무리 와가지고 그래도 그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
안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벽에도 그리지도 말아라. 이래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내 설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런 이야기 한 사람은 내가 참 맞으면은 100점짜리고 안 맞으면 굉장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밌는 게 호랑이를 그물로 잡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 위에서, 밑에서 체제를 해요. 이래 놓고 그물 이래 그려놓은 거 봤죠? 현장에 가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물로 잡다가 놓치면 그대로 내가 물려 죽습니다. 호랑이를 잡다가 그물에다가 놓치면 호랑이가 그냥 도망해 사람을 하고 가버립니다. 웬만하면 호랑이에 물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호랑이를 잡았느냐 이거죠. 활로 잡든지 창으로 잡으면 훨씬 쉬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가죽, 곰가죽, 호랑이가죽, 표범가죽, 그 다음에 악어가죽 이런 맹수의 가죽은 반드시 지배자의 망토를 만들어 옷으로 입든지 방바닥에 깔아서 자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의자에 걸쳐서 이렇게 지배자의 군의를 상징하는 데는 대개 맹수의 가죽을 씁니다. 자, 호랑이 가죽을 한 장을 가왔는데 꼬리가 이래 달리고 다리가 이래 달린 호랑이 가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 호랑이 내가 맨손으로 잡았다. 내가 힘이 이래 센 놈이다. 그러면은 맨손으로 잡았다면 창구멍이나 화살구멍이 없어야 돼. 그래야 진짜 와, 맨손으로 잡았구나. 야, 준더라 힘 세구나 이래 되는데. 그래 돼야 거리가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물로 잡으면은 활이나 창의 구멍이 멋진 가죽이 됩니다. 그게 자기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이런 짐승은 창으로 안 잡고 활로 쏴대고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중요하거든. 왜? 내가 보기에는 그 시대 거의 4,000년, 5,000년 전에 벌써 이 은양을 주는 그 이때는 작은 성읍 국가나 부족 국가, 시족 국가 그런 어떤 국가 형태의 정치 집단이 있었다고 봐지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 추장 정도겠죠. 추장 정도라도 뭔가가 있었죠. 그 흔적이 이거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고조선 시대하고 역사적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자꾸 무시해버리는 고조선사가 도무의 그림이 없다는 것, 호랑이를 그물로 잡았다는 것. 나도 저쪽에 그 고창에 가면은 본인들이 우산다 훨씬 많아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300통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냥 영남 지역,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이 전체에서 제일 크게 은양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큰 도로군자가 그 사람의 왕의 무덤을 서줬다는 건 그 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보인도를 봐. 보인도는 되게 한 2700년 전에 무덤이 한식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이거는 방장은 그보다 훨씬 더 전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 놓을 때 적어도 은양 지역에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그 시대에 벌써 완전한 왕조국가는 아니라도 부족국가, 추장국가 이런 정도의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3페이지 가서 거북이가 3마리 나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안각하면 왼쪽 저 위에 있는데 거북이가 3마리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거, 작은 거가 3마리가 나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가면은 거북이를 신격화시킵니다.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북이를 타고 겨우겨우 구제되어가는 거북이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물 밑에 계속 있지 못하거든. 사람이 타면은 들어갔다 운전하는 지도 숨쉬러 올라가니까 사람도 따라 올라가 숨쉬고 또 들어갔다가 숨쉬고 이래가 거북이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북이가 사람을 살렸으니까 신격으로 지어가 거북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은 대개 인류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개미신 봤나? 개미신. 메뚜기신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메뚜기신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는 메뚜기신이 있어요. 왜? 메뚜기가 한꺼번에 여러 수십만 마리가 되면 온 들판의 곡식을 다 가져가면 없어집니다. 또 이 메뚜기가 어디 가가지고 저 한 들판에 그 들판 전체가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숭상해서 이 신이 곡식을 안 뜯어먹도록 해야죠.
보잘것한 메뚜기가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메뚜기가 혹시 다 들면 사람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 메뚜기 신이 됩니다. 잠자리 신이 있겠나? 잠자리 신 없습니다. 잠자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신 안 만듭니다. 참새 신이 있겠나? 없죠. 독수리 신 있겠나? 있습니다. 독수리는 사나운 진색이거든요. 병아리도 채가고 토끼도 채가고 그러니까 우리 기르는 가축을 다 잡아가니까 이 독수리나 매는 신겨가고요. 인간이 만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알라신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생명에 관계되고 우리에게 뭔가 큰 영향을 주는 전부 다 신으로 만들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거북이가 남태평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격화가 되어 있는데 거북이가 여기 3마리가 그려져 있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비슷비슷합니까? 3마리가 크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에 가까운 전체 거북이는 한 4마리 나와요. 6마리 나오는데 3마리가 한 대 몰려있어. 왜 저랬어요? 어느 날 이런 거 알겠나? 바로 거북이를 가지고 화폐 대신으로 썼다는 겁니다. 여기 내 주장입니다. 화폐 경제는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4,000년 전이면 중국은 은나라 시대입니다. 3,000년 전이면 주나라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거의 5,000년 전이면 하나라 시대가 되고, 은나라 시대 중국은 벌써 화폐 경제, 조개 껍데기야 화폐 경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북이하고 고래 그림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는 게, 고래를 아까 말했지, 돌고래를 잡으면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동안에 그 동네 사람이 다 먹어쳐서 안 썩는데 20톤, 30톤짜리 큰 고래를 잡으면은 겨울에는 안 썩으니까 그래도 한 달이고 두고 먹을 수 있잖아. 여름 되면은 2, 3일 후에 썩기 시작합니다. 내 어릴 때만 해도 나는 대연 초등학교를 다녔거든. 지금 SK 납사분해 공장 있잖아요. SK 안에 납사분해 공장, 거기가 우리 학교에 있던 곳입니다. 고살이라는 봄마을입니다. 수업하다 보면 저 장벽에 고래뼈가 붕붕 하고 경적을 울리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고1 때 있던 아들은 와 대동 고래 회사에서 고래 2마리 잡았다 이랍니다. 저거는 그 경적 듣고 알아. 어느 회사 경적 소리다. 저거는 붕붕 하면 2마리다. 붕 길게 하면 1마리다. 뭐 하면 3마리다. 이걸 저건 알아. 야 고래 2마리 잡았다. 그러면 오후에 수업 마치면 그때는 첩보들이 사가 1회 매 때 가방이 어디 있어. 1회 매가 안 돼. 고래 구경하러 쫓아오면 다락 그래가지고 그까지가 이제 고래 잡는 거 깨는 거 구경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래를 큰 거를 1마리 잡으면은 먹는 동안에 자꾸 상하거든. 고래고기는 식중독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먹고 잘못 먹으면 배탈해가 설사를 하고 애를 먹고 이러는데, 자, 방구대 4,000년, 5,000년 방구대 사람들이 고래를 잡긴 잡은데 여름철에 잡아가지고 못 먹고 썩을 파야 돼. 목숨 바쳐놓고 들어가 겨우 잡은 고래가 며칠 못 먹고 다 썩어 없앤다면 차라리 노루 잡으러 다니는 거, 사슴 잡으러 다니는 거 손해야. 이건 어찌해야 되나? 팔아야 되겠거든. 저 성남사에 있는 사람들이 고래 잡겠나? 통도사에 있는 사람들 고래 잡겠나? 경주 내남면 사람들 고래 잡겠나? 두동 저쪽에 사람들이 고래 잡겠나? 못 잡거든. 그러면 저거는 산에 과일을 한 점 따오든지 무슨 옥수수를 뭐, 그때는 우리나라 옥수수가 들어오기 훨씬 전입니다. 어쨌든 뭐 이걸 한 입 집어 와가지고 고래고기하고 우리 저 배하고 바꿉시다. 그러고 그 안에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 짐을 내치고 다니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조개 껍데기 대신에 거북이 껍데기로도 교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거북이 3마리는 화폐 단위로서 쓰던 거북이. 그래서 이만한 거북이를 가지고 오면은 고래고기 2kg을 떼줘라. 요만한 거북이를 가지고 오면 요거는 1.5kg을 떼줘라. 작은 거 요런 거 1마리가 오면 요거는 1kg을 떼줘라. 이런 식의 무게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렇다면 그 그림이 거북이 그림이란 게
우리는 벌써 4,000년 이전에 화폐 경제를 했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아주 황당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어느 역사학자나 고학자 이걸 증명해 주면 그 양주한 가설이 그게 맞다 증명해 주면은 대한민국 한국 민족은 당군족은 4,000년에 벌써 중국과 맞먹는 화폐 경제의 국가였어요.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 바비로니아, 이집트 이 지역은 그때 화폐 경제 했잖아요. 동양권에서는 일본은 그때 화폐 경제 못 했습니다. 아메리카는 전역증도 못 받고. 우리는 방구대 암각화를 통해서 벌써 그때 4,000년 이전에 이미 우리는 화폐 경제를 했던 민족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페이지 중간입니다. 또한 방구대 암각화에는 어살과 가마우찌로 물고기를 잡는 당시로는 대단한 선진 어로법이 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작살로 잡거나 그물로 잡거나 낚시로 잡습니다. 낚시를 했는데 그때는 쇠 낚시가 없으니까 골각기, 짐승의 뼈를 나무에다가 여기가 묶습니다. 꼬꾸라진 요런 짐승뼈가 없으니까 요걸 창창 묶어가지고 이제 미끼를 달아가. 그래 큰 고기라야 이런 데 낚여져요. 잔잔한 거는 못 낚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 사람이 새끼를 꼴 줄 알았던 것은 이미 100만여 전에 호모 엘렉투스 시대에 벌써 인류는 새끼를 꼴 줄 알아서 허리끈을 만들어요. 지금도 아마존강 유역에 가면은 어떤 부족은 빼가벗고 살아요. 남자고 여자고. 팬티 안 입습니다. 그 대신에 허리에 끈에끼는 뭔가. 그래서 이 새끼줄 하나가 그만한 문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찌라든 이것도 생각보다는 훨씬 전에 인류가 다 만들어 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살이라는 것 이제 돌로 갈아가 그때는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 시대가 아니거든. 돌을 요렇게 갈아가 나무 짝대기다 이래다가 댕댕이 줄 같은 거라 챙챙 감습니다. 요걸 감기에다가 확 찔러가 잡아낸다. 근데 이게 잘못 가려면 고기가 바락떡 해버리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잡기 힘듭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어살인 겁니다. 자, 울산이 바다가 이만큼 돌아 여기는 전부 다 수심이 얕을 때 바다 속에다 막대기를 쭉 세워 놓습니다. 이래가 막대기를 쭉 세워 놓으면은 밀물때 고기가 들어와가 여기서 헤엄치죠. 설물때가 되면은 새끼 고기는 다 빠져나오고 큰 거는 여기다 걸려버립니다. 그럼 어쩌노? 주워 담으면 안 돼. 작살나가 누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올라가 있다가 한 6시간 되면 설물이 쭉 빠지면 가가지고 주워 담으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밀물이 쫙 들어왔다가 한 6시간 뒤에 또 쓸 나가면 또 가가지고 담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이게 아직도 남은 게 죽방멸치입니다. 남해안 지역, 서해안 지역, 심지어는 제주도에도 아직 죽방멸치. 바닷가에다 돌로가 뚝을 쭉 만들어 놓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작은 물고기나 물은 돌틈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거기에 오물오물 갈립니다. 그거 그냥 건져내면 돼요. 21세기까지 서는 이 의료법이 4,0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그래서 알고 생활했대요. 이런 거는 지금도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에 아직도 써먹습니다. 써먹. 따라서 이거는 그때 우리는 대단한 선진 의료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 22종류의 짐승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새는 조류, 새 종류는 가마우지밖에 없습니다. 가마주가 한 2~3마리 그려져 있는데 그때 독수리가 없었겠나, 그때 비둘기가 없었겠나, 그때 뻥이 없었겠나, 그때 참새가 없었겠나. 다 있었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그리고 딱 가마우지만 그려졌어요. 왜 그럴까? 왜 뻥이나 비둘기나 참새나 매나 독수리나 이런 건 안 그리고 딱 가마우지만 그랬을까? 가마우지 물고기 잡는 데 씁니다. 지금도 중국 남부, 일본 남부 가마우지를 집에 길러가 배를 타고 가지고 가마우지가 목에다가 끈을 베가 목을 쫙 쪄 숨 쉴 정도로 목을 쫄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가마우지가 슉 들어가 잡아가 울컥 삼기라가 이거 몇 개가 안에 안 들어가 목에 걸려. 그럼 주인이 빼냅니다. 또 저가 잡으면 빼내고. 그러면 이 주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만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려. 얼마나 편한 방법입니까? 물에 들어가가 작사를 찌르고 할 고생 안 해도. 이 방법이 아직도 쓰는데 역시 4천년에 방구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썼다고 그려놨다는 거예요. 가마우치를 그려놨어요. 이런 걸 볼 때 방구대 안각화에 그려져 있는 이런 많은 그 역사적인 이 흔적들은 우리가 읽어야 될 독서, 글만 읽는 게 독서 아니고 그림을 읽는 게 더 고급적인 독서입니다. 그걸 읽어내서 우리 문화의 연원, 우리 민족의 어떤 긍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사에서 인정되어진 세계는 아닙니다. 양 교수가 그러다가 그게 맞겠다 하고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어느 날 이걸 정리해가지고 아 그게 맞다 하고 인정되면은 그때는 한국사회, 한국 고대사, 고조선사 이런 데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요 정도라고 뒤에 부분은 암각하고는 좀 적은 것이 많으니까 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심심풀이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지금 설명했던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